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마직 행여사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에 보니까 대학교들이 저번 주에 다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도 오고, 예. 그래서 대학교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단비 같은 축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3년 만에 맞은 대학교 축제라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중앙대학교에서 목요인 중앙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출입국 관리법, 유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출입국 관리법, 그다음에 체류에 관련돼서 또 강의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항상 그렇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항상 대학때가 그립고 그렇잖아요. 이제 유학생들 여러분들도 나머지 기간 동안 공부하는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더 좋은 대학 시절 그다음에 추억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F510 비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F510 비자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유학생 분들 중에서 E7 비자 또는 F7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F510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최근에 연락을 받은 이전의 유학생 그리고 E7 있다가 F7 비자로 가신 분이 F510 비자 관련해서 문의를 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출입국에서 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메인적인 것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F7 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F510 비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 메인 테마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근로소득만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소득도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건 F510 비자에 대한 속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F510 비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이 나와 있는 또는 사업소득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 중요한 건 F510 비자의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에피카프 잘 아시죠? 예, eligibility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전공 무관하게 P는 period고 I는 income이고 K는 Korean language, KIP stage 5 completion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academic degree,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학사 또는 국내 석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F는 the full time으로 근무하는 건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기간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입니다. 자, 이전에 3년에 대한 기간은 석사 또는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었는데 이게 변경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3년이란 기간이 순수하게 일하는 기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9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다른 회사로 변경을 할 때 거기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사항은 이제 나중에 그 F 에서 full-time working으로 모든 게 판명이 되는데 중요한 건 졸업 후 3년이 아니고 그래서 학위 취득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게 일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소득은 GNI의 한 배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 F는 전일제 상용 근로가 되는 거고 자, 풀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 기간의 3년,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기간의 3년, P. 석사학위나 저는 이제 국내 이공계 학사인 경우에는
이제 3년의 working 기간, 실제로 일한 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3년 중에 또는 3년 이상 중에 현재 F510 비자를 신청할 때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풀타임 워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5월 달부터 그 홈택스를 통해서 전년도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고 7월에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은 순수한 근로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근로소득인데,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도께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이제 본인의 소득은 공제를 다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나서 7월 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잡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근로소득과 최근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줬던 그 분은 이제 불허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사업소득이 기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F510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F510 비자 또는 F515 국내 박사학위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간은 다르고, 그 다음에 전일제 상용 근로 기간은 1년이지만 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관련해서 F510과 F515는 근로소득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소득을 확인해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사업소득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소득이 3천만 원,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총 합하면 5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510 비자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F510 비자를 신청을 할 때 소득, GNI 한배 요건 충족은 무엇이다? 근로소득에만 해당된다. F515 국내 박사학위자도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F510 많잖아요. 근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같이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F5-1 비자로 가야 됩니다. F5-1 비자 또는 F7 비자 같은 경우에는 F5-16 그 비자로 가는데, 다만 차이점은 F5-1 비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가능하고 F5-16, F7 비자에서 3년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 점수제 영주 자격은 부부 합산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에서 F5-10 비자를 신청할 때 인정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은 어떤 것일까? 제가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렸고, F5-10 또 F5-15 영주 자격의 특성에 따라서 소득 금액 중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7,700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친구분들 또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에 이제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을 등록하신 행사님들은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에 24강 강의를 들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F5-10 비자를 신청할 때 인정되는 소득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크리의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